우리가 지금 이제 배리어라는 걸 잠깐 한번 좀 보면요. 배리어라는 건 이제 차단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에서 이제 차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차단기 내리는 그런 걸 배리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실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배리어 기능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배리어는 이제 커맨드 큐 배리어가 있고 워크 그룹 배리어가 있어요. 둘 다 뭐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해요. 언제까지 어떤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그 차단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큐 배리어는 그 오픈시의 API 함수를 써서 이제 그 배리어를 이제 우리가 거기다 커맨드 큐에 집어넣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CL 함수, 그다음에 CL 인큐 함수는 뭐예요? 그 호스트 쪽에서 커맨드 큐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 데이터를 트랜스퍼해라, 뭐 커널을 수행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큐에다 내리는 함수들이 CL 인큐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CL 인큐 barrier with wait list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호스트에서 그 이제 커맨드 큐에다 계속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이거를 통해서 베리어 커맨드를 그 커맨드 큐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그 베리어 커맨드가 커맨드 큐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이전에 큐에 들어갔던 모든 그 명령들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그, 그 커맨드 큐 베리어 이후에 들어온 명령들을 그 수행을 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커맨드 큐에 몇 개의 지금 그 명령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뒤에 바로 이 함수를 통해서 베리어 커맨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그 명령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리어 커맨드가 있으면 바로 그 베리어 커맨드 이전에 내려졌던 모든 명령들이 수행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뒤에 있는 애들은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리어 이전의 명령들이 다 끝난 다음에 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또는 요 웨이트 리스트에 있는 이벤트에 해당하는 커맨드들의 수행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다 끝나면 그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면서 그 배리어 커맨드가 사라지면서 배리어 커맨드 뒤에 있는 이제 명령들이 수행이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조금 이렇게 급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이 워크 그룹 배리어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먼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워크그룹은 이 호스트 쪽이 아니라 디바이스 쪽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즉 커널에서 내리는 명령이에요. 앞에서 봤죠? 베리어 함수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금 하나의 그 워크 그룹은 웨이브 프론트로 쪼개져서 이제 수행이 된다 그랬는데 그 웨이브 프론트를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그 진행이 되는지 처리가 되는지는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알 도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왜? 서로 다 다른 데이터 패스, 엑스큐션 패스를 쫓아갈 거기 때문에 하나의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그 웨이브 프론트들이 어떤 순서대로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서로 막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근데 앞에서도 봤듯이 그 이제 커널을 수행하다 보면은 어떤 한 시점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어떤 한 시점이 있는데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커널 프로그램에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그 웨이브 프론트들이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이 거기 올 때까지 서로 다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의 그 시점에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 즉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거기까지 수행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아, 그, 그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그 시점까지 다다랐으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이제 커널 프로그램에다 배리어를 이렇게 치는 거죠. 차단기를 치는 거죠. 그런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워크 그룹 배리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CL의 이제 버전 1.2에는 배리어 함수, 또 2.0 이후부터는 워크 그룹 배리어라는 함수를 쓰는데, 그래서 그거의 목적은 뭐냐면 워크 그룹에 있는 그 워크 아이템 간의 이제 동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 커널의 그 프로그램의 어떤 한 시점까지 모든 그 웨이브 프론트들, 즉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거기까지 와라. 그게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같이 내려가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기화를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워크 아이템들, 한 워크 그룹에 있는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그 베리어 있는 시점까지 와야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베리어 함수예요. 그 베리어 함수는 이제 커널, 오픈시의 커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베리어 함수는 이러한 이제 프로토타입을 가지는데, 아규먼트로 이런 메모리 펜스 플래그 타입의 이제 아규먼트를 하나 받아들입니다. 조금 우리 수업 시간이 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조금 빨리 얘기하면, 이 베리어 함수는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커널 프로그램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베리어를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은 웨이브 프론트로 쪼개져서 걔네들이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막 수행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웨이브 프론트는 막 진도가 잦아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떤 웨이브 프론트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은 아직 위에서 지금 수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웨이브 프론트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진도가 빨리 나가서 이 시점까지 수행이 됐으면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 또 그거에 해당하는 워크 아이템들이 진도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하나의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웨이브 프론트가 4개라면 첫 번째 웨이브 프론트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더 이상 진도 못 나갑니다. 수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와서 기다리고 있고, 세 번째 거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웨이브 프론트가 와서 그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웨이브 프론트에 해당하는 워크 아이템들이 여기까지 수행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이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또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웨이브 프론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막 가겠죠. 하지만 어떤 이렇게 베리어를 이렇게 친다는 거는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이 시점까지 진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이 수행이 돼서 모든 애들이 여기까지 다 왔을 때 여기까지 다 왔을 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또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또 워크 아이템들을 구성하는 웨이브 프론트들이 또 서로 독립적으로 막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그겁니다.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이 함수를 수행을 해야 된다. 즉 여기까지 진도가 와서 이 함수를 수행해야 돼요. 그래야만 걔네들이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은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C나 C++의 어떤 시리얼 코드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패러렐 프로세스에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패턴, 리드 라이트 하는 패턴에 대해서는 아마 좀 감이 없을 텐데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요 패러메타로 올 수 있는 건 배려의 패러메타 올 수 있는 거는 로컬 맨 펜스나 글로벌 맨 펜스인데 또 역시 메모리 펜스를 또 치는 건데 그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글로벌이 아니라 로컬 맨 펜스를 여기다 이렇게 아규먼트 넘기면 요 시점 이전에 내려졌던 그 로컬 메모리나 리드 하거나 라이트 하는 명령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 많잖아요, 지금. 요 시점 이전에 내려졌던 모든 그 로컬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그 리드 라이트 하는 명령들이 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요 베리어를 넘어가는 순간 뭐가 보장되냐면은 요 앞에서 병렬적으로 지금 이 커널이 도는 워크 아이템만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많은 워크 아이템들,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쉐어드 메모리 리드 라이트에 대해서 명령들 많이 내렸는데 그러한 리드 라이트 명령, 이 경우에는 지금 뭐 라이트지만 그런 명령들이 다 처리가 끝나서 반영이 됐을 때 그, 그 순간에 내려가라 하는 또 이렇게 메모리 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시간 관계상 간단히 얘기해서 요 베리어를 이렇게 치면 그건 뭐냐면 모든 워크 그룹의 워크 아이템들이 여기까지 진도가 내려왔다. 그 다음에 요 시점 이전에 내려졌던 이런 쉐어드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명령어들이 처리가 끝나서 저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보장이 된 후에 그 다음으로 이제 워크그룹을 구성하는 웨이브 프론트들이 이제 처리가 된다.
이제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백포 타입을 사용하고 그 로컬 메모리 사용하는 이 커널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요 앞부분의 요 부분은 이렇게 전체 워크 그룹으로 이렇게 분할했을 때 요 변두리에 있는 워크 그룹에 대해서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함수의 내용은 여기 있는 내용하고 동일해요. 단지 이제 그 주소 예외 처리하는 부분, 왜 가우시안 커널 필터가 이쪽으로 침범하거나 이쪽으로 침범하거나 이쪽으로 침범하거나 이쪽으로 침범할 수 있죠. 누구에 대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워크 그룹에 대해서. 그래서 요 함수는 주변에 있는 워크 그룹에 대해서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이 내용은 요 부분과 동일하되, 앞에서 우리가 vec4 타입의 그 vec4의 그 커널을 봤을 때처럼 주소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거를 제거했을 뿐이고요. 왜? 이 내부에서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별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구조는 그 워크 그룹에 해당하는 워크 아이템들이 이제 각자 자기 위치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를, 픽셀 데이터를 글로벌 메모리에서 로컬 메모리로 로드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끝났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이 자신의 픽셀에 대해서 그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는데, 데이터를 이제는 글로벌 메모리가 아니라 로컬 메모리에서 읽어드리는 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워낙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제 아마 이제 몇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은 전체 그 인덱스 스페이스 ND 레인지를 동일한 크기의 워크 그룹으로 이제 그 구성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워크 그룹들은 특정 컴퓨트 유닛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독립적으로 이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워크 그룹은 웨이브 프론트 또는 와프 32개의 워크 아이템, 또 32개의 쿠다 스레드로 구성되는 웨이브 프론트, 와프 형태로 쪼개져서 하나의 컴퓨트 유닛에서 이 워크 그룹이 처리된다는 것은 바로 이 워크 그룹을 구성하는 이 웨이브 프론트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웨이브 프론트의 수행이 끝났을 때 이 워크 그룹의 수행이 끝나는 거고요. 하나의 컴퓨터 유닛에 2개 이상의 워크 그룹이 배정됐다면 각각의 워크 그룹에서 생성된 이런 웨이브 프론트들이 서로 혼재돼 갖고 막 복잡하게 독립적으로 이제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워크 그룹에 대해서는 SIMT 형태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하나의 명령에 대해서 32개가 뭐 매스킹 아웃 안 됐으면 32개의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동시에 촥 계산이 일어나는 SIMT 형태로 계산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그 웨이브 프론트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특정 워크 아이템에 대해서 이 특정 커널 인스턴스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웨이브 프론트 단위로 착착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봐봐요. 여기서 지금 차단기를 안 치면은 어떤 그 웨이브 프론트는 진도가 빨라서 쫙 해서 자기한테 할당된 그 영역에 대해서 그 메모리를 글로벌 메모리, 픽셀 데이터를 글로벌 메모리에서 읽어내서 로컬 메모리에 로드를 했어요. 그렇죠? 요 현재 처리되고 있는 웨이브 프론트의 그 워크 아이템에 할당된 그 영역에 대해서 그 픽셀 데이터를 글로벌 메모리에서 읽어들여서 로컬 메모리에다 왔어요. 제일 먼저 1등으로 이 시점까지 온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8개의 웨이브 프론트가 있는데, 이 어떤 특정 웨이브 프론트가 1등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나 내일 다 했다. 이제 데이터를 그 글로벌 메모리에서 로컬 메모리로 필요한 거 내가 다 로드 해놨으니까 나고 진도 나가겠다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냐면은 로컬 메모리를 읽어드리면서 현재 그 웨이브 프론트의 그 워크 아이템에 해당하는 이 특정 워크 아이템에서 도는 그 이 커널에 대해서 이제 그 로컬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이제 가우시안 필터링을 적용해서 그 아웃풋 영역에다 라이트하고 이제 끝내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일을 하러 가요.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 로컬 메모리에 데이터를 옮기는 거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모든 워크 아이템들, 즉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모두 동시에 다 데이터를 로컬 메모리에다 얹어야 되는 거지, 나만 내 부분 올렸다고 열심히 또 가서 하면은 실제로 이제 로컬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아직 다른 웨이브 프론트의 워크 아이템들이 데이터를 로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워크 아이템들, 즉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이 진도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메모리 펜스를 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은 요 시점에 일어났던 병렬적으로 이 워크 그룹에 속한 모든 워크 아이템들이 병렬적으로 내렸던 그 쉐어드 메모리 리드 라이트 하는, 뭐 이 경우에는 라이트지만 하는 명령들이 모두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반영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웨이브 프론트들이 진도가 여기까지 왔을 때, 그리고 이 메모리 펜스 조건이 만족했을 때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이 안전하게 쉐어드 메모리를, 즉 로컬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픽셀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리어를 이렇게 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왜 그 배리어가 필요한지, 이 배리어는 워크 그룹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다른 워크 그룹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워크 그룹에 있는 워크 아이템들이 모두 진도가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모두 여기까지 다다르면 그때 내려갈 수 있어요. 단 메모리 펜스 조건이 있을 때는 이 이전에 그 내려졌던 쉐어드 메모리에 관련된 메모리 명령들은 다 처리가 끝날 때까지, 또 온전하게 데이터가 이 경우에는 쉐어드 메모리에 라이트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독자적으로 가는 거예요. 각각의 워크 아이템들을 구성하는 구성된 그 웨이브 프론트를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C나 C++에서 했던 그 시리얼 코드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런 그 워크 아이템들에 대해서 커널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서 익숙해야만 나중에 그 곤란한 상황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 병렬 프로그램은 그 디버깅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정확한 개념이 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버그를 좀 덜 발생시키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픽셀 데이터가 쉐어드 메모리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제는 현재 이 커널에 해당하는 워크 아이템이 자기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우시안 필터링 적용해서 그 아웃풋 영역에다가 그 해당하는 그 픽셀 값을 라이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vec4와 로컬 기법을 적용한 커널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시간이 다 끝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중간고사 이전에 이제 마지막 수업이라서 조금만 더 하고 중간고사 이후에서 시간을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바로 이제 vec4에 로컬 메모리 사용한 거에다가 이제 그 룹 언롤링 기법까지 적용한 거죠. 룹 언롤링까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EFS 만약에 커널 가우시안 커널의 필터 사이즈가 5라면 25, 만약에 필터 사이즈가 7이라면 27, 뭐 그렇게 가는 번호를 가지는 커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설명이 간단히 끝납니다. 뭐냐면은 요 가우시안 필터링 이제 데이터를 로컬 메모리에 가져오고 이제 로컬 메모리를 액세스하면서 이제 필터링을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forloop을 이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뭐 요거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forloop을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필터 사이즈가 5일 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풀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샘플 코드 컨버전 BO에서 구현한 그 모든 커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커널들에 대한 이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MD1, MV1, MV2는 그 맥북에 들어가는 그 GPU, 그 다음에 2080 Ti, 그 다음에 1080 Ti, 스트림 프로세서, 스트림 프로세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스트리밍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1536개, 4352개, 3584개, 메모리 밴드위스 192, 616, 484, 플롭스가 4, 13.448, 12.339인 그런 GPU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측정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제 커널들, 처음엔 나이브라는 이름 붙였던 커널, 그 다음에 백4 타입을 사용하는 거, 백4에 룹 언로딩 적용한 거, 그 다음에 백4에 로컬 메모리 기법 적용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룹 언로딩까지 적용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필터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그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GPU들이 있고, 그 다음에 워크그룹 사이즈는 32 곱하기 8, 즉 256개의 그 워크 아이템 8개의 웨이프런트로 구성된 상황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거의 의미는 요거는 1번 요 백4만 적용한 거에 대해서 1fs 그 룹 언로잉을 적용했을 때 이 비용을 1이라고 봤을 때 이게 얼마 나오는가? 0.665. 상당히 좋은, 내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 1은 뭐냐면은, 백4의 쉐어드 메모리, 로컬 메모리를 썼을 때 얼마나 비용이 줄어드는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백4의 로컬 기법을 적용한 거에 룹 언로잉까지 적용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줄어드는가. 마지막으로 이거는 처음에 한 이 가장 나이브한 그런 구현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이 있었는가. 이 비용을 일로 봤을 때 얼마인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마지막에 그 세 번째인 그 1080 Ti인 경우에는 이 값이 너무 상대적으로 커서 성능 향상 정도를 이 커널과 비교하지 않고 백4와 비교를 했습니다. 백4와 비교를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뭐 괜찮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커널 사이즈가 9일 때, 커널 사이즈가 9일 때 약간 이렇게 튀는 것들이, 성능이 더 나빠지는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커널 사이즈가 9일 때 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하나만 나오면은 뭐 시간 측정이 잘못됐나 할 텐데 이런 게 조금씩 나오는 거 봐갖고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GPU인 경우에는 이 커널 대비 성능 향상 정도가 뭐 이 정도 나왔으니까 뭐 상당히 좋은 거 아닙니까? 상당히 내가 코딩에 뭐 GPU가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오로지 내 코딩 실력으로 이렇게 성능을 향상을 시킨 거면 뭐 상당히 좋잖아요. 특히 노트북에 들어가는 GPU에서는 뭐 시간이 반으로 줄었으니까요. 오로지 내 코딩 실력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경우도 이 백4에 비해서 성능이 뭐 상당히 좋아졌으니까 뭐 좋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한 30분은 내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도 없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한번 해석을 하는 걸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커널이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를 좀 한 다음에 이러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건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한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정확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컴팩트하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실험 데이터를 하나 더 보여줄 텐데요. 앞에 거는 상당히 고해상도였잖아요. 그죠? 이미지 3은 아까 얼마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6천, 8천 뭐 그 정도 아니었나요? 근데 그러면은 일부러 뭐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고해상도 이미지에서 실험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아주 저해상도의 그 이미지에 대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해상도가 512, 512이고 그 워크그룹 사이즈의 32, 8를 했을 때 그러면 전체 몇 개의 워크그룹 나올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512 나누기 32, 512 나누기 8, 그 두 숫자를 곱하면 전체 인덱스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ND 레인지가 몇 개의 워크그룹으로 쪼개지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지 3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워크그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워크그룹 풀, GPU가 처리해야 될 워크그룹 풀에 있는 그 워크그룹의 개수가 이미지 3이 훨씬 많죠.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고요. 근데 이 경우에도 뭐 상당히 뭐 만족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용을 더 들여서 더 고급 GPU를 꼽은 게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을 통해서 커널을 작성하는 코딩 실력을 통해서 비용이 1이었던 거를 이런 거로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의 능력에 따라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지, 얼마나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가 나온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는 1.0인데 누구는 0.438이면 똑같이 월급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컨버전 BO라는 그 샘플 코드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처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이 좀 불충한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빨리 진행한 것도 있어서 그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뭐 이메일이나 뭐 Q&A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픈CL 또는 넓은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운 오픈CL 개념은 쿠다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GPU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이왕이면 정확하고 잘 배워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GPU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C나 C++처럼 알아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그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좀 잘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전 BO 샘플 코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